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60화 서울 지하철 모빌리티. 김민기가 연출한 지하철 1호선은 한국 뮤지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초연후 2023년 12월 31일 4257회를 마지막으로 공연을 종료하였습니다.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 등의 배우를 배출했고 누적 관객 7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초연 당시 이 뮤지컬의 배경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선 구간입니다. 이 노선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 1호선은 이제의 기점이 연천역이고 종점은 인천역, 신창역, 서동탄역, 광명역인 공영 노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하철은 1863년 런던에서 처음 개통되었습니다. 이때 언더그라운드, 즉 지하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상 구간을 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의 공식 명칭은 도시철도입니다. 그러나 지상 구간까지 포함해서 흔히 지하철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도 예전에는 서브웨이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지하 대신 도시를 뜻하는 메트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수도권 전철 체계에 속하는 서울 지하철과 인천 도시철도, 동남권 광역철도에 속하는 부산 도시철도,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 등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서울 지하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인프라입니다. 이 모빌리티 인프라의 발전은 한국의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을 지배하는 교통수단은 전차, 버스, 지하철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최초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구한말인 1899년에 등장한 전차입니다.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14화 기차 모빌리티와 새로운 시공간에서는 경인선철도가 1899년 9월 18일 개통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차는 기차보다 조금 빨리 등장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 서대문, 종로, 동대문, 청량리 구간이 개통된 것입니다. 보행형 도시였던 일제시대 경성은 근대적인 전차 통행형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에는 총 13개 노선에 143대가 운행되었습니다. 소속 인원은 하루 평균 2만 명 정도였는데 주로 통근과 통학에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또 다른 대중교통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가 1928년에 세계 노선 10대로 운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버스는 승합 자동차로 포드 8인승과 14인승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경성구청에서 버스를 운행했는데 손님을 끌려고 차표를 끊어주는 이른바 버스걸까지 채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차의 인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차는 경성 외에도 부산, 평양, 함흥 등지에서도 운행하면서 근대적 생활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자가용을 타는 부자들이 있었지만 서민들은 전차를 애용했고 전차는 경성의 지배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전차는 1968년 근 70년의 운행을 마치고 폐선되었습니다. 폐선을 앞두고 그의 은방울 자매가 발표한 트로트 명곡 마포 종점은 반 깊은 마포 종점, 갈 곳 없는 밤 전차라고 쓸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차가 내려놓은 대중교통의 왕자를 이어받은 버스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군림했습니다. 대량 수송 능력, 낮은 요금 체계, 노선 유동성을 갖춘 버스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 시기에 서울의 도시 공간을 확장하고 도시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급속하게 이루어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포화 상태가 되고 도로는 점점 복잡해지고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말 정부는 서울의 인구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착안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지하철은 1973년 개통된 평양 지하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 해인 1974년 8월 15일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9.8km 노선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개통식은 1974년 8월 15일 오전 11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시간 전 벌어진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없이 침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광복절 행사 주관자이던 양택식 서울시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며칠 뒤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의 교체로 서울 지하철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후임인 구자춘 시장은 전임 시장의 지하철 노선 계획을 엎어버렸습니다. 전임 시장의 2호선부터 5호선 계획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기존 중심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에서는 2호선을 을지로, 영등포, 강남을 도는 순환선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당시 막 시작되고 있던 강남 개발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강남 개발은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지하철은 60에서 70년대 경제 발전을 주도한 국가의 계획에서 탄생한 모빌리티 인프라입니다. 지하철은 80년대부터 수송 분담률에서 버스를 앞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하철을 통해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은 생활의 리듬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하고 바쁜 일상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4년 개통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서울 지하철은 이제 1호선에서 11호선까지 총 연장 357.5km를 달립니다. 보유 차량은 3,667대이고 정차역은 338개에 달하며 연간 탑승 인원은 26억 명으로 세계 4위입니다. 1978년 연간 3,100만 명 수준이었던 수송 인원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27억 2,625만 명에 달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2019년 기준 지하철이 41.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승용차 24.5%, 버스 24%, 택시 5.7%, 기타 4.2%가 따르고 있습니다. 기타는 오토바이, 화물차, 특수차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모빌리티 인프라로서 지하철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기획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2024년 개통 50주년을 기념한 서울 지하철은 지난 50년간 800억 명을 싣고 지구 5만 바퀴를 운행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추적인 모빌리티 인프라인 것입니다.